안녕하세요. 인지발달, 노년기 인지발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노년기에도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인지발달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 성장, 발달이 여전히 일어나면서도 또 노화되는 분야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노년기의 인지발달 차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진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인기 또는 청소년기, 청년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각도에서 성숙하고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능의 어떤 변화 차원에서 보면 어떤 스카이 세틀 종단 연구를 보면 노년기의 지능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서 지능의 변화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적 능력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도 그렇지만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뇌를 사용하고 건강을 유지한 노인과 그렇지 않고 건강이 많이 나빠진 노인, 또 두뇌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적 변화 또는 능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느냐, 또는 건강하게 살았느냐, 또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웠느냐, 아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뇌 기능과 또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능변에 있어서 세종급 강화 가설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급격히 감퇴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일찍 사망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감퇴하는 노인인 경우에 한 5년 정도 앞두고 이제 사망한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이렇게 감퇴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 사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급강하, 마지막 이제 사망을 인생의 어떤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적 능력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감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 보면 성인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대인관계 문제 발생 시 성년기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가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를 통합하고 전체를 잘 이렇게 진정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더 나은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추신경계에서도 퇴화가 일어나는데 정보 처리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도 같이 감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약해지면서 노년기가 되면 서서히 운전이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만둬야 할 그런 위치,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업에서 다른 가업으로 뒤를 전환할 때, 옮겨갈 때 천천히 움직이게 되지만 청년들처럼 젊은이들처럼 어떤 가업을 바꾸었을 때 다른 가업으로 옮겨갈 때는 이동이 상당히 어렵고 천천히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몸에 익숙한 것들은 가업 처리를 더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 감퇴 원인에서 보면
심장 혈관계 질환이 있고 만성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이 그런 지적 감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생각하는 습관이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직업이 지적 능력을 감퇴하는 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직업, 단순한 활동 이런 것들 머리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직업은 지적 능력을 감퇴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 회상 활동, 신체 활동, 인지 활동, 또는 작업 활동, 미술 활동, 종이접기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음악, 미술, 회상, 신체, 인지, 작업, 이런 걸 통해서 노년기에 인지가, 지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노인복지관이나 또 노인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 변화에 있어서 이제 또 몇 가지 차원에서 보면 노화와 기억, 용량 감소 이론, 선택 감소 이론, 보상 상호작용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량 감소 이론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정보 처리에 필요한 자원이 점점 감소해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억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선택 감소 이론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억 수행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기억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상호 이제 보상 작용 이론은 연령에 따라서 각 개인의 지식 체계에 대한 축적과 사용 경험이 감소된 처리 자원을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론입니다. 어쨌든 노화가 되면 기억이 단기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의 감퇴는 정보의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 역량, 작업 기억 역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과제의 의미성 여부와 복잡성 여부가 단기 기억의 감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의미, 복잡성, 점점 인지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단기 기억의 감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감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반복적인 암송을 한다든지 정교화, 어떤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정교화내는 그런 작업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은 작업 기억의 감퇴로 인해서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억하려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단기 기억에 속하는 다양한 기억의 내용들이죠. 작업 기억의 감퇴로 인해서 부호와 인출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기억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내 창구에 저장했다가 인출해내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무엇이 창구에 저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부호화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끄집어내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장기 기억은 최근에는 단기 기억력과 판단 능력은 떨어지지만 장기 기억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장기 기억력은 오히려 그대로 있다. 최근 단기 기억이 오히려 많이 노인들에게 떨어진다. 그런 거죠. 기억력 감퇴 원인으로 생물학적 요인, 정보 처리 요인 이런 관점에서 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차원,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도 노인들에게 지혜가 더 많고 노인들에게 지혜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들,
여러 가지 사물의 원리라든지 사물의 어떤 이용,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감정과 이성과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이들보다도 연로하신 노인들에게서 지혜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지혜와 관련이 되는 내 기능에 특별히 내 분야, 내 영역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분야가 이렇게 대뇌 전두피질과 중전두피질, 전도체 그리고 배외측 전전두피질 뭐 이런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영역에서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지혜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전두피질에서는 갈등과 모순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중전두엽 피질에서는 정서와 친사회적 사고, 전도체에서는 주로 행복, 즐거움, 공포 등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배외적 전전두엽 피질에서는 냉정한 인지, 공리적 선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젊은이들보다도 이 네 가지 영역을 노인들에게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효과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무래도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고 또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 차원에서 보면 노년기의 이제 노화와 어떤 성격의 문제에서 우리 에릭슨은 8단계의 이제 심리 사회적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1단계에서 노년기가 8단계 마지막인데 이때는 통합성과 절망의 어떤 과제가 인생 주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중년기에서 7단계에서 생산성과 신체라고 했는데 이 생산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내가 참 잘 달려왔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생산성이 나타나지만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절망할 때 이제 침체가 나타나는데 이제 마지막 7단계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그대로 8단계에 가서 생산적으로 잘 살았다고 하면 노년기에서는 통합성, 자기 인생을 전체적으로 좀 잘 살았다고 하는 통합성이 나타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절망적인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실패감, 좌절감, 절망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에릭슨이 바라보는 인생의 노년기, 그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합적인 면과 절망적인 그런 단계의 차원에서 노년기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화와 성격에 있어서 에릭슨의 통합성과 절망의 이런 차원과 페이의 노년기 발달 가업, 레민슨의 노년기 발달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통합성과 절망인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이제 하면서 만족스럽고 보람이 있다고 느끼면 높은 수준의 인생 철학을 발전시켜서 통합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인생은 노년기에는 새로운 무엇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이제 정리하는 단계, 회고하는 단계,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통합이냐 절망이냐 그런 차원에서 에릭슨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참 잘못 살았다. 이 절망과 우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인생의 노년기에 가서 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의미 부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노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팩은 노년기 발달 과학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정의 재정에 대해서는 또 직업 역할에 대해서 이제 몰두할 수 있는 것, 이런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죠. 자신에 대한 어떤 재정의 문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문제를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재정의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리디피니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과 또 다른 한 차원에서는 직업 역할에 이제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일 또는 직업을 통해서 자존감, 정체감, 자아 개념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재정의와 직업 역할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노년기의 한 과제, 과업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또 신체 초월 때 또 신체 몰두,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노년기의 신체적 감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노인기에 와서 지나치게 자기 신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또 반대로 신체에 대해서 몰두하거나 하면 쉽게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나 또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친밀한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너무 이제 약해졌다. 신체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몰두하거나 또는 초월하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이 노년기의 숙제 과제가 되고, 또 세 번째는 자아 초월과 자아 몰두라고 했는데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가 늘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불가피하게 현재의 자신과 삶을 초월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영혼에 대한 문제,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자기 육체에 대한 문제, 영역 간에 또는 정신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잘 초월하는 그런 과업이 이제 자기 인생에 남아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폐기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레빈슨 같은 경우는 노년기로의 어떤 전환기와 또 노년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로 전환기를 이제 한 60에서 65세 정도로 본다면, 진짜 노년기는 65세 이상의 어떤 기로 보는데, 전환기에 중년기를 잘 이제 정리하고 노년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새롭게 재평가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노년기를 잘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인식의 어떤 변화, 전환이 필요한 것이 노년기 상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레빈슨의 입장인 거죠. 노화와 이제 성격 적응 유형에 있어서 보면 노화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형이 있고 은둔형, 완전히 숨어서 혼자 피하며 사는 사람들, 무장하는 형이 있고 분노하는 형이 있고 자학하는 형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어떤 특성이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노년기의 어떤 발달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